안녕하세요. 제 채널은 누구나 최대한 찾을 수 있는 데이터를 말씀드리면서 공시학 킥팩터를 통해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준 테린이 아빠입니다. 영상 속의 내용들은 누구나 찾을 수 있는 자료이므로 찾아보시면 되고요. 엑셀 데이터는 유튜브 멤버십 회원분들에게 매주 1회 이상 업데이트를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라떼 이상 회원분들은 비공개 텔레그램 채널도 참여 가능하시고, 엑셀 다운로드 링크와 비공개 텔레그램 채널 주소 링크는 멤버십 회원용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글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보시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사투자자문 법령으로 인하여 댓글 기능을 정지해 놓았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영상은 12월 11일 오전 새벽 1시 40분에 지금 찍고 있고요. 어제 이제 12월 10일에 장중에 이제 시장이 반등을 했어요. 그리고 그 하루 전에 저녁에 인버스를 좀 풀어야 될 것 같다 라고 이제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오늘 이제 오늘이라기보다는 지금 새벽이니까 12월 10일에 반등이 좀 찐반등일 가능성이 높겠다. 그리고 왜 장중에 이제 인버스를 다 풀게 되었는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게 되면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리고 디스클레이머고요. 우선 오늘 장 마감하고 나서 보니까 이 12월 9일은 과매도였고 엄청나게, 그리고 12월 10일은 엄청난 과매수가 터졌습니다. 이건 코스닥이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의 경우에도 12월 9일에 과매도, 12월 10일에 엄청난 과매수가 터지면서 손이 싹 바뀌었어요. 이게 손이 한번 싹 바뀌게 되면 해당 지수대가 어느 정도 지지 라인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새로운 대부분의 이 가격대에 평균 단가가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업종 쏠림 지수도 보시게 되면 오늘 장 마감하고 나서 보니까 이게 붉은색이 꺾였어요. 드디어 아시다시피 0.3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거의 한 상위 90%의 이상이기 때문에 향후 이제 이 붉은색이 천천히 내려오면서 붉은색이 내려오면서 이 지수가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 이게 지수와 거의 반대의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 건데, 업종이 많이 쏠리느냐, 대부분의 종목들이 올라가는 것들이 위에서 내려오는 구간들입니다. 그러니까 주식하기가 쉬운 거죠.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구간들이. 그리고 이제 그 피어 앵그리드 오실레이터를 보게 되면 오늘 장 마감하고 나서 이렇게 반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둘 다. 그래서 지금은 주식을 좀 적극적으로 봐도 되는 시기인 것 같은데, 이게 좀 의심스럽잖아요. 그럼 정성적인 요인으로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가 해석을 해봐야 되는데, 이제 그 12월 9일 저녁에 시장에서 이제 인지하고 있는 게 뭐냐면, 중국이 통화 정책을 완화하는 어떤 스탠스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게 임팩트가 있을까 없을까 이런 고민을 저도 이제 하고 있다가, 안 그래도 이제 인버스를 풀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걸 보시게 되면은 이 장전에 이게 아침 제가 이제 8시 58분에 이제 이걸 찍어서 올려드린 건데, 아침부터 벌써 선물을 엄청난 계약을 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선물을 이 정도로 아침부터 들어오고 있는 거면은 오늘 이제 이 반등이 시작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인지를 한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언젠가 또 비슷한 모습들을 보실 텐데, 장전에 벌써 선물을 이 정도로 이제 계약이 막 터지고 있으면은 우리가 시장이 이번 반등이 좀 의미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결국 이제 뭘 제가 보고 있냐면 중국이 돈을 풀고 있고, 그리고 하루 전에 있던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모건 스탠리에서 이제는 달러를 팔 시간이다. 이거 뉴스 상으로 이제 12월 10일 날 오전 10시에 나왔지만, 실제 미국 시장에서는 미국 시장 장전에 미국 시장 중에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침에 이제 먼저 저도 내용을 보고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이런 모건 스탠리의 어떤 내용을 제가 아침에 장중에 모건 스탠리 달러 팔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다라는 거를 찾아서 올려드렸었어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달러 팔아야 된다. 오전 10시에 연합인포맥스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는 걸 이제 어제 있었어요. 장전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정치 리스크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많이 올랐지만, 지금 시장은 중국이 돈을 풀고, 그 다음 모건 스탠리는 이제 달러를 좀 팔아야 되지 않냐. 달러가 너무 많이 올랐다. 현재 이제 달러 인덱스 자체가 지금 새벽에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제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은 아니지만,
이 달러 인덱스가 좀 진정될 국면으로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이것도 장중에 이제 그 텔레그램 채널에 올려드렸던 건데, 중국이 돈을 풀어가지고 경기 부양에 긍정적인 신호를 주고 이게 약간의 원자재 등의 자산이 반등하게 되면은 원자재 가격이 약간 그 달러랑 반대 영향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유동성을 공급하고 경제를 부양하면 우리나라로 치면은 달러가 약세가 될 수 있고, 달러가 약세가 되면 원 달러는 떨어질 가능성이 높죠. 그럼 미국의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자신들의 달러의 가치가 약화되는 거를 가장 이제 해치하기 좋은 시장은 이제 지금 현재 기준으로 주가가 많이 빠진 한국 시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한국 시장이 내일 이제 CPI 지표가 발표가 되면서, 뭐 저는 새벽이니까 오늘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CPI 지표가 발표가 되면서 불확실성 해소하고, 그 다음에 정치 리스크 해소하고, 그러면서도 원 달러가 떨어지는데, 지금 중국의 어떤 경기 부양 정책이 결국에는 달러의 강세를 좀 끌어내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장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안 그래도 이제 장중에 그런 얘기 똑같이 했어요. 원자재나 이런 것들이 좀 자극을 받고 이러면은 상대적으로 달러가 반비례이기 때문에 달러가 약화가 되고, 달러가 약화하게 된다는 거는 밸류에이션 하방이 막힌 한국이 최대 수혜일 가능성이 높다. 왜냐면 코쟁이들 입장에서는 저는 이제 이번 반등이 찐이라고 좀 생각하고 있는 이유가, 코쟁이 입장에서는 향후 달러 약세에 대한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선 밸류에이션 매력도 있고 더 이상 나빠질 게 없고 최악의 어떤 수준으로 들어간 한국 지수가 이 달러 약세를 해지하기 위해 가장 좋은 시장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의 이 부양 정책이 좀 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중국 주식이 된다 안 된다 이걸 떠나서 저는 이제 달러가 약세로 갈 가능성이 있는 구간으로 왔다. 이게 그동안 너무 이제 달러 인덱스가 강했었기 때문에 이게 더 이상 세지 않고 이 CPI 지표에 대한 두려움이 어느 정도 또 해소가 되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달러 인덱스가 천천히 떨어지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국내 시장에 외국인 유입이 계속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업종으로 보게 되면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여전히 소프트웨어는 빈집이고, 은행이랑 보험은 이런 밸류업들도 빈집이에요. 중기적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자동차도 빈집입니다.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는 또 배당 프로그램 매수가 1월 달에 또 있을 수 있죠. 왜냐면 이게 배당 기준일이 또 다른 종목들도 있으니까. 그리고 조선도 이제 어제 빈집이라고 했는데, 조선은 좀 부양이 됐어요, 주가가. 왜냐면 아시다시피 조선의 경우에는 이 에너지, 결국 이제 중국의 경기 부양이 에너지 가격을 견인시키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에너지와 연동되어 있는 조선 업종들이 다 같이 좀 반등을 했다라고 이제 해석하는 게 맞겠죠. 왜냐하면 실적도 나쁘지 않은 섹터니까. 거기에 경기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경기 소비재 역할을 하는 자동차도 매력적인 어떤 포인트이고, 이제 직접적으로 또 중국과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엔터 업종, 이 엔터 업종들이 반등을 했고, 여기에 이제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지만 이제 피부 미용들이 반등을 했어요. 이제 화장품이 좀 아리까리한데, 화장품의 경우에는 지금 제 기준으로는 수급이 꽤 매력적인 어떤 수급 형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화장품도 수혜일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중국 관련된 주식으로 반등을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피부 미용 관련된 뭐 휴젤이니 파마리서치니 이런 쪽들이 오히려 수급이 좀 유리해 보였습니다. 보게 되면 휴젤이니 또는 파마리서치니 이런 쪽들이 수급이 빈집에서 좀 올라오는 게 괜찮은 모양이었고, 엔터 쪽들이 여전히 빈집이다. 그래서 엔터랑 이 피부 미용 쪽이 직접적인 중국 관련된 주식으로 좀 유리해 보였고, 여전히 이제 소프트웨어나 이런 것들도 빈집인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이제 이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밸류업, 엔터, 조선 쪽에서도 아직까지는 빈집 섹터인 종목군들이 꽤 있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돈이 들어오면서 그 다음에 상대 강도가 상위권이면서 그리고 빈집인 것들 이런 것들 교집합을 고려보면 소프트웨어, 은행, 보험, 자동차, 엔터, 조선 이쪽이 저는 계속 매력적인 모습이다. 그리고 바이오는 개별적으로 선별해서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결국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중국의 어떤 경기 부양책이 달러 인덱스를 약하게 할 수 있느냐. 달러 인덱스를 약하게 한다는 것은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해지가 필요할 것이고 그 해지가 필요한 지금 최적의 자산은 지수가 많이 박살난 한국 시장일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한국 시장에 외국인의 매수가 계속 주기적으로 계속 두부상향하면서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지금 형성되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